네, 자,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자, 일단 오늘 지수가 또 올랐죠, 그죠? 네, 참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그죠? 네, 주말 동안에 뉴스를 또 많이 보셨겠지만, 미국의 이제 그 파견간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 근로자들이 또 대규모 체포가 돼가지고, 이래저래 오늘까지도 참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 참 시끄럽습니다. 그죠? 불편하고 시끄럽고 불안하고 그죠? 그런데 증시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 올라간 거 좀 얘기를 좀 간단하게 이거 얘기를 해드리고, 주말 동안에 또 이제 이 정권에서 이제 9월 7일 부동산 대출 뭐 추가 규제, 가계 대출 뭐 추가 규제 이런 걸 발표를 했는데, 이게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그 사람들 한국인 체포 문제는 뭐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지나갈 거고요. 오늘 좀 긍정적인 게 뭐냐면, 지수도 올라가면서 어떤 게 있었느냐, 참 못 믿을 정권이긴 한데 그래도 정책주들이 움직이더라고요. 뭐 부동산 주택 공급을 한답니다. 그래서 관련된 게 좀 움직였는데, 이쪽은 뭐 영향가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좀 움직였으니까 얘기를 해드릴 거고, 또 이제 기후 환경부인가, 이것도 만든대요. 기후 에너지 환경부 뭐 신설한다는데, 이제 그것도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원전 얘기도 같이 해드리고, 조선 기자재 관련주도 계속 잘 올라가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으니까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예, 어서 오세요. 네, 자, 일단 이제 오늘 지수 마감한 것부터 먼저 보죠. 코스피 지수가 오늘 0.4% 상승 마감을 했고요. 수많은 개미들의 걱정 또는 기대와는 다르게 안 떨어지고 잘 횡보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죠? 이거 폭락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폭락이 안 나와요, 그죠? 네. 저는 항상 느끼는 건데, 주식시장은 개미들의 생각과 반대로 가더라고요. 네. 항상 반대로 가. 네. 개미들이 폭락 나올 거라고 그렇게 했는데 진짜 안 빠지죠, 그죠? 굳이 오늘은 인버스 코퍼스를 보진 않겠습니다, 그죠? 네. 코스닥이 훨씬 강하죠. 코스피에 비해서 2배, 2배 이제 강세 마감을 했는데, 코스닥은 이제 0.89% 상승 마감을 했고, 지금 어디냐면 7월 한 20일쯤에 찍었던 고점에 거의 다 왔어요. 이 정도 와 있어서 지금 여기를 뚫을지 안 뚫을지 지금 기대가 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코스피랑 코스닥을 또 한 번 더 짚어드리면, 코스피는 고점이 7월 31일이기는 한데, 그죠? 7월 말일이에요. 근데 사실상 고점은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왜 여기라고 하냐, 저까지 올랐다가 옆으로 횡보하다가 이제 다른 나라들이 올라가니까 조금 따라가다가 떨어진 거거든, 그죠? 여기는 그래서 7월 한 중순쯤에, 이미 7월 한 10일쯤에 대충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 직전부터 쭉 올라오기 시작해서 7월 한 10일 정도까지 올라온 게 맞아요. 코스피는 대충 그래. 그러나서 이제 횡보를 시작한 거거든, 그때부터. 7월 10일 이후부터. 근데 코스닥을 잘 보시면, 코스닥은 6월 초에만 잠깐 올라왔었고요. 계속 횡보하다가 7월 10일 이후부터 올라가고 있었어요, 여기. 그러니까 이제 자, 코스피가 가다가, 야, 나 힘들다, 이제 네가 가라, 코스닥아. 예, 형님, 제가 갈게요. 막 그러고 있었는데, 이재명하고 저기 민주당에서 갑자기 막 세제 개편안 그거 발표하는 바람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다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이거 미친 것들 아니냐고. 증시 부양책을 펼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뭐 거꾸로 가니까, 그죠? 네. 그때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진짜 뭐 침 뱉은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개미들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죠? 네.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인들도 어이가 없어서 뭐지 이것들 막 이랬던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달 넘는 시간 동안 이러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코스닥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얘기해드려요. 눈치를 챈 거예요. 거래량이 늘어나네? 코스닥 쪽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보시면 코스피는 계속 횡보하고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 그죠? 닭에 주목하셔야 돼. 닭. 닭입니다. 소가 아니라 거래소, 코스피. 소보다는 저는 원래 소고기를 더 좋아하는데
지금은 소보다는 닭고기를 네, 닭이에요. 코스 닭고기를 좋아하셔야 돼요. 그죠?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 이제 뭐 지수만 올라가면 다냐? 아니요. 지수가 올라가면서 이제 테마주가 움직여요. 그건 좀 뒤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정권에서 이제 어제지, 이제 97 부동산 추가 규제를 또 발표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이제 부동산 규제라고 하면 요거 먹을까봐 97 뭐 대출 규제, 가계 대출 뭐 추가 규제 이렇게 얘기해놨더라고. 네. 참 말장난이죠, 그죠? 네. 근데 보시면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 2억 원대 전세 대출 1주택자 한도 6,500만원 줄 듯하다. 네. 전세 대출 이용하는 1주택자 30%가 영향권에 들 것 같다. 기존 대출 만기 연장 시에는 제외한다.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네. 이것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수요자들이 이제 또 얻어맞는 거지, 그죠? 이것 때문에 또 바뀌었으니까 일주일 정도는 또 조정을 더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기사가 다 이래요. 가계대출 꽉 막힌다, 그죠? 네. 은행들 비대면 주택담보 전세대출 등 중단했다. 전산 고치려고. 네. 뭐 이렇게 대놓고 이런 기사도 있어요. 오늘부터 전세대출 한도 줄어든다. 실수요자 직격탄이다. 뭐 이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거는 뭐겠어요. 네, 부동산 때려잡고 돈 있는 사람만 해. 돈 없는 사람들은 저기 부동산 무리하게 하지 말고 안 떼어줄 테니까 뭐 해라? 예, 주식해라, 그 소리입니다. 근데 기분 나쁘죠. 그럼 주식시장한테라도 좀 잘해주든가. 이쪽엔 세금 뜯으려고 난리를 지기는 그게 있어요. 뭐 저도 뭐 제가 세금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다들 아는 사실이니까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켰을 때 부동산 거래 있잖아요. 네, 거래가 활성화되면은 세금 많이 걷습니다. 세금이 많이 걷죠. 문재인 때 그래서 세금을 자기들이 예측한 것보다 더 많이 걷었잖아. 그래서 요거도 못 그랬어요. 세금이 너무 안 거쳐도, 계획보다 너무 안 거쳐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거쳐도 문제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때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그 부동산에서 걷는 세금을 얘네들이 포기하면서 주식시장을 띄워준다는 거였는데, 그럼 잘해주던가, 그죠? 참 어이가 없죠. 근데 어쨌든 부동산은 아니에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주식이라니까. 아, 그러면 저는 주식 말고 코인 할래요. 코인도 세금 뜯는데. 그 이 정권이 세금이 얼마나 미쳤는지 보시면, 그 담배 있잖아요, 담배. 그 액상담배 있잖아요, 전자담배. 그것도 이제 담배에 포함시키는 걸로. 왜? 세금 뜯으려고. 그러니까 제도권으로 끌어들인다는 거는 뭐냐면 세금 뜯으려고 하는 거예요. 코인도 세금 뜯는다잖아. 잘 되겠다, 그죠? 네. 그러니까 주식도 세금을 더 뜯으려고 했더니 주식하는 사람들이 반발한 거예요. 왜? 이재명이 코스피 5천 만들어준다고 해놓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돈은 어디로 온다? 주식시장으로 오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어. 딴 거 하지 마시고 주식 열심히 하시면 돼. 요즘에 힘드시죠? 재미가 없어서. 주식은 뭐가 재밌어야 돼요. 막 확 오를 때도 있고 확 떨어질 때도 있고 또 확 또 반전이 나와서 확 다시 올라올 때도 있고, 막 이렇게 재밌어야 되는데 요즘에 재미가 없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네. 아, 보고 있으면 죽겠습니다, 진짜. 요즘에 제가 전문가 지금 한 15년 넘게 하고 있는데요, 저녁 방송 준비할 때마다 미치겠어요. 왜? 할 말이 없어서. 왜 할 말이 없어요? 아니, 뭐가 움직이는 게 있어야지. 아니면 움직일 김이라도 보여야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 이거 보세요, 저거 보세요, 이거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뭐 해석이라도 해드릴 거 아니야. 해설이나 또 해석이나, 그죠? 네. 그게 없어요. 왜? 세금 뜯는데 미친 것들이 이제 권력을 잡으니까, 물론 보수도 권력 잡으면 똑같아요. 근데 거기는 좀 풀어주면서 하는 게 있는데, 얘네들은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무조건 막 되게 잘해줄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세금 엄청 뜯어. 응? 네. 원행일치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더 열받는 거야. 처음부터 나 많이 뜯을게요.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안 그럴 것처럼 해놓고 엄청 뜯는다고. 네. 부자들한테만 뜯는 거 같죠? 다 뜯는 거야, 이게. 다 뜯는 거라니까.
근데 어쨌든지 네. 그 세금을 지금 많이 뜯는데, 그러니까 뭐 이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지금 분위기가 싸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나 뭐 움직여야지, 그죠? 근데 오늘은 할 얘기 많습니다. 네. 걱정해서 오늘도 할 얘기 없는 거 아니야? 아니야, 찾아보니까 많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제 즐겁게 들으시면 돼요. 지금 주식시장이 안 좋고 순간적으로 돈이 안 벌리는 거는 여러분들 잘못이 절대 아니에요. 보통은 주식시장이 좋아도 사람들이 돈을 못 벌거든요. 그때는 그냥 오롯이다 여러분들 탓이에요. 그거는 장이 좋은데 괜찮은 돈을 못 번다? 본인들이 생각이 많아서 그래. 욕심내고, 그죠? 네. 수익 났는데 안 팔고, 그죠? 네. 거의 99%는 개인들 잘못이에요.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왜? 좀만 참으면 되는데 못 참고, 그죠? 네. 근데 지금은 100%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뭐 기본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못이 어쨌든 아니에요. 네. 정치인 놈들 때문에 그래. 이 썩어 문드러진 언론들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부동산 대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요? 주식시장으로 돈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종목들 움직이는 거 좀 얘기해 볼게요. 아, 잠깐만, 그 얘기 잠깐 해야죠. 그 미국 얘기. 네. 이제 뉴스 많이 보셨죠, 그죠? 미국에 그 공장 짓고 있는데 거기 현대하고 LG 그 우리나라 한국인들 300명 이상 체포됐다. 지금도 뭐 구금 상태대로잖아요, 그죠?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누구 잘못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아니야 우리가 잘못했다, 뭐 트럼프 미친놈이다, 아니다 트럼프 잘못한 게 없다, 이재명이 미친놈이다 막 그러시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딱 한 가지로 쭉 정리해 드릴게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이것만 보시면 돼요. 단호하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일방적으로 트럼프 옹호하지 마세요. 일방적으로, 네. 한국인 체포 관련돼서 일방적으로 트럼프 옹호하지 마십시오. 네. 특히 보수, 네. 나라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죠? 일방적으로 트럼프 옹호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분들 진짜 죄송한데 멍청하게 반미 선동에 휘말리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 댓글 보면은 양분돼 있거든요. 트럼프 옹호하는 댓글이 있고 반미 선동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양쪽 다 휘말리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냥 본질을 정확하게 보시면 돼요. 본질이 뭐냐? 본질은 이거예요. 이재명 트럼프한테 찍혔어. 네, 그래서 한 4년 내내 트럼프한테 괴롭힘 당할 것 같아요. 공감 가시면 유튜브 쪽에 좋아요 좀 눌러보세요. 확인 좀 해보게. 정말 그런 것 같다. 좋아요 한번 눌러보세요. 꼭 눌러주세요. 네, 녹화방송 보시는 분들도 좀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하니까. 여기서 또 치라고 하면 또 안 칠 거 아니야. 댓글 치라고 하면 본인들 필명 노출되는 게 싫어서. 좋아요는 그 필명 노출 안 돼요. 닉네임 노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좀 눌러보세요. 아무튼 찍혔어. 찍혔어.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앞으로 이런 시끄러운 일이 많이 생길 테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라고. 아셨죠? 네. 어쨌든 반미선동 거기에 휘말리지 마시고 무조건 트럼프 옹호하는 쪽으로 또 가지도 마시고, 그건 옳은 거 아니에요. 응? 옳은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이재명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트럼프한테 혼 좀 나야 된다고 저도 생각은 해요. 네. 저도 그쪽이긴 한데 무조건 트럼프 옹호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도 체포됩니다. 그리고 그 주식시장의 이제 악재가 그런 거였잖아요. 노란봉투법 통과된 것 때문에 주식하는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버리고 떠나고 막 그랬거든요. 힘들어하고 막 그래요.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좋은 얘기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주병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주병기. 서울대 교수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상습 체납하고 세금 체납하고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공정위원장 후보로 지금 올라왔거든요. 생긴 것도 죄송합니다만 좀 그래. 딱 그쪽 저기 같아. 이 사람이 그 뭘 외쳤냐면 온풀법 있죠. 온풀법, 온라인 플랫폼법, 그거를 강행한다고 했었거든요. 이게 미국이 하지 말라는 거잖아. 이게 온풀법이 뭐예요? 미국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미국의 IT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을 규제하려고 하느냐. 특히 한국은 중국은 규제 안 하면서 미국만 규제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난리 났었다고요. 가만 안 둔다고. 그냥 가만 안 둔다 그랬거든. 요번에 이재명이 트럼프 만나러 미국 갔을 때 거기서도 이재명이 거부했다는 거 아니에요.
문풀법 안 하겠다고 서명해라. 그랬더니 그 서명 거부했다는 거 아니야. 합의문에 서명 거부했다잖아. 그래서 뭐 트럼프가 배웅도 안 해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실제 기사가 나온 겁니다. 뭐 추측이 아니라. 근데 이제 그거를 뒷받침하려고 했던 사람이 주병기 서울대 교수예요. 이 사람이 이제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인데 아마 되겠죠, 그죠? 될 건데 이 사람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라 했느냐? 온풀법 이거는 미국을 설득해서라도 자기가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재명이 미국 갔다 오고 최근에 이제 미국한테 두드려 맞고 하면서 이 사람 말이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걸로 바뀌었다고. 대놓고 얘기해야 돼요. 통상 이슈 때문에 못 하겠다고. 자, 여기서 이제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 이재명이 하고 싶은 대로 다 못해요. 그러니까 걱정 좀 그만하시라고. 응? 자, 여기서 대놓고 여쭤볼게요. 이재명을 싫어하고 좋아하고 떠나서 대놓고 물어봅시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못 가게 하는 게 트럼프 때문입니까? 이재명 때문입니까? 뭐 좌파 우파 떠나서 전 중도 아니에요. 여러분도 중도 아니시잖아. 좌파들이 특히 중도인 척 하는데 여기 중도가 어딨어. 다 성향이 다 있지. 응? 중도인 척 하지 마세요. 그거만큼 잘못된 거 없어요. 네. 이재명입니까? 트럼프입니까? 우리나라 주시장 못 가게 하는 게 지금 이재명이에요? 트럼프예요? 이재명이잖아. 민주당이잖아. 왜? 기업들 힘들게 하는 법안을 자꾸 통과시키니까. 근데 그거 못하게 막는 게 누군데? 트럼프잖아. 한국인 미국에서 체포된 것 때문에 지금 무슨 얘기까지 나오는 줄 아세요? 노조 얘기도 나오고 노조가 문제라고. 미국이 이걸 다 생각 못하고 했을까? 생각 다 하고 건드린 거거든. 미국이 뭐 생각이 없어서 그냥 대충 건드려서 그 후폭풍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생각하고 터뜨렸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걱정하는 그 이유가 트럼프가 아니고 이재명 때문이라고. 근데 그거를 막는 게 본의 아니게 트럼프가 뭔가를 툭툭툭 하는데 그게 그걸 막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라고. 아니 이재명 좋아하시는 분들 이재명 뽑으세요. 다음에 또 내년 6월달에 또 지방선거 있잖아. 또 민주당 뽑을 거잖아. 뽑아요. 거길 지지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야. 힘들어하지 말라고. 네? 저 같은 사람이 어딨어요. 저 같은 사람이. 대놓고 얘기해 주잖아요. 지지하고 싶은데 지지하시라고. 근데 사람 잘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니까. 그러니까 뽑으세요. 계속. 근데 본인 힘들어하지 말라. 한 번 더 얘기할게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이게. 네. 트럼프 욕하고 싶으면 욕하세요. 본인이 싫은 거 어떻게 해요, 그죠? 근데 알고 욕하셔야지. 네, 여기까지 얘기를 해드리고 지금 온풀법 때문에 얘기 좀 더 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법. 근데 이제 코스닥이 올라가면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올라갔죠, 그죠? 올라가면서 종목이 안 움직이면은 할 말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죠? 네. 욕만 나오는 상황일 텐데 다행스럽게 올라갑니다. 뭐가? 종목이. 자, 참 죄송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 난 이 정권 정말 짜증나요, 진짜. 저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개인적으로 되게 싫어했거든요. 지금도 싫어해요. 이명박 대통령 나 별로 안 좋아. 근데 주식시장이 힘들 때는 자꾸 그분 생각이 나. 참 좋은 분이었는데. 이게 뭔 소리냐. 주식시장 띄워주는 거는 그 양반이 최고였어요. 네. 심심하면 어딜 가. 예를 들어 제주도에 무슨 회의가 있어요. 옛날에 무슨 전기차 회의가 있었거든. 가서 그러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전기차 강국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점상한가가 5개가 나와요.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상한가가 막 가. 뭐 브라질에 무슨 철도 뭐 이런 게 있대. 한국 철도가 그분 그냥 무조건 가. 왜냐면 그 사람이 비행기 타고 브라질을 가거든. 해주려고. 되든 안 되든 가. 무게 팔아먹을 어디를 가. 원전하려고 어디를 가요. 실제 비행기 타고 가. 가서 막 샤바샤바샤바 하고 와요. 그러니까 그냥 비행기만 떴다 하면 그냥 테마주가 막 상한가가 줄줄이 나왔거든.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재명이란다. 그 이명박 대통령. 지금도 좋아하지는 않는데 주식시장에서는 그 양반이 최고였어요. 정말 최고였어요.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때 생각나면 눈물 납니다 진짜. 그때 돈 벌기 쉬웠는데. 네? 아시겠죠? 근데 어쨌든 자, 종목이 안 가는가 싶은데 가요. 지금 마음에 안 들어. 왜? 주식시장을 안 보내주니까. 이재명 개인적으로 전 싫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을 좋게 해주면은 주식 설명할 때 내가 그 사람 안 좋게 얘기를 왜 하겠어요. 고맙지. 전문가로서 고맙죠. 그죠? 우리 회원들 수익 나게 해주고 저도 이제 뭐 여러분들 수익 나면 저도 좋은 거 아닙니까? 전 그런 사람을 전 욕하진 않습니다. 저도 여기서 돈 벌어서 저희 가족들이랑 같이 사는데 그죠? 나 돈 벌게 해준 사람이 내가 개인적으로 싫어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을 대놓고 욕하거나 흉보진 않습니다. 그거는 사람으로서는 도리가 아니니까. 안 그래요? 네. 근데 지금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들이 간다는 거죠. 보실게요. 오늘 올라간 종목 중에 화승 RNA라고 있어요. 차트를 이걸로 보지 말고 22분이죠. 종목 얘기 쭉 하다가 바로 끝낼게요. 화승 RNA가 딱 봤을 때 바닥을 잡고 참 잘 만들어 놨었는데 최근에 그죠? 정치권에서 더러운 법을 통과시키고 사람들 힘들게 하는 바람에 이런 식으로 투매가 쭉 나왔었죠. 아마 요즘에 이런 식으로 쭉 흘러내린 종목들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왜 갔느냐? 거래도 꽤 있고요. 거래 많고 매물대도 되게 심한데 상한가 들어가더라고요. 상한가 왜 갔느냐? 호재가 나왔는데 과기부 주간 피지컬 AI 실증 사업에 참여한대요. 피지컬 AI라는 게 있대요. 검색해 보세요. 여기서 시간상 얘기는 설명 안 해드릴게요. 근데 아무튼 뭐 더 이제 기술이 발달되는 건데 AI 기술이 거기에 화승 RNA가 참여한다는 소식이 상한가에 났어요. 저는 화승 RNA를 추천한 적도 없고 언급한 적도 없어요. 근데 이걸 지금 여기서 왜 언급하느냐? 저까 이 종목 관심도 별로 없었어요, 솔직히. 왜 언급하냐면 정부에서 뭐 한다고 하니까 가잖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뭐예요? 갑자기 탄핵시켰어요. 조기 대선 했어요. 대통령이 나왔어. 근데 인수위도 없었고 장관도 아직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정책주가 가야 되는데 언제 본격적으로 간다고요? 장관 임명하고 나서 한두 달 정도 지나고 갈 거다 그랬잖아요. 그 장관들이 열심히 일하는 척을 할 거다. 갈 거다. 그 얘기 기억하시죠? 네. 그거예요. 과기부에서 뭐 하잖아. 부처별로 지금. 네, 그래서 가는 거예요 지금. 상한가 그래서 왔다고. 그리고 지금 이제 국회 예산 그거 이제 심의할 거라고. 가는 거예요 지금. 내년에 만약에 올해 말에나 내년에 이 얘기 또 나오면 또 갈 수도 있어요. 이해가 있으시죠?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지금 관세 협상은 똑바로 한 거냐 뭐 말 많잖아요, 그죠? 가서 돈만 퍼주고 도대체 얻어온 게 뭐냐. 이재명이 이건 엄청 얻어먹습니다. 물론 그죠? 네. 우리나라 최고의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 일명 구라미터라고 하죠. 네. 최고의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3주째 이재명의 지지율이 올라간다라고 하고 있어요. 믿을 분들만 믿으시고. 근데 어쨌든 네. 비꼰 거 맞아요. 비꼰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논란이 많잖아 지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이 계속 올라갑니다. CP 시스템, 조선 기자재 관련주에 잘 모르시는 종목들이거든요. 얘네들도 상한가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오리엔탈 정도 슬슬 올라가다가 상한가 근처에서 끝났죠. 근데 그 어디야, 대체거래소에서는 상한가로 끝났어요. 한라 IMS 쭉쭉 올리더니 22%.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조선 기자재 얘네들이 박스권 돌파해서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한 거라고. 지난주에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더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세진중업 네, 쭉쭉 올라가서 뽑죠. 이런 게 나오면 시장 분위기가 좋아져요. 이런 게 나오면 삼형엠텍 쭉쭉 더 올라가죠. 개미들이 도망갔으니까. 화인베스틸, 조선기자재 계속 올라가잖아요. 개미들은 떠났지만 종목들은 간다면 다 가요. 그리고 마스가 이거 제대로 되겠어요? 마스가 솔직히 막 그 조선사에 그 빨갱이 그 극좌 노조들 얼마나 많아요. 지금 보니까 뭐 지금 뭐 LG랑 현대에서도 막 지금도 잡혀가고 막 그러는데 이거 제대로 되겠어요? 마스가? 우려가 되게 많아요. 이거 제대로 되겠냐고. 그런데 조선기자재주는 가잖아.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주식 하셔야 돼.
도망치고 지금 현금 들고 지금 폭락 나올까봐 지켜보고 살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 가잖아. 네? 저도 계속 간다 그랬잖아요. 근거를 대면서. 응? 가는 거예요. 계속 더 갈걸요? 좀 더 갈 거예요. 조선기자재 관련주 좀 더 갈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전세계 조선 1위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상장 기업들 중에 조선기자재 기업들 많아요. 그래서 더 올라갈 것들이 더 있어요. 그 이것도 정부 정책주, 이재명 정책주가 되는 거잖아요. 되기는 되잖아. 말도 많고 우려도 많지만 간다니까. 근데 하나 더 있어요. 뭐 이재명이 오늘 또 뭘 발표했냐면 대규모 주택 공급을 발표했거든요. 잠깐만. 대규모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네. 일단은 보세요. 그러니까 부동산 규제를 때리면서 부동산 공급 대책도 발표했단 말이에요. 근데 죄송한데 저는 이거 안 믿어요. 문재인 때 한번 당해봤거든. 문재인 때 그때 무슨 신도시 건설한다고 막 그랬어요. 그때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날 당일날 테마주가 갔거든요. 뭐 폐기물 처리하는 회사도 가고. 왜냐면 기존 도시를 밀어내고 철거한 다음에 해야 되니까 폐기물 관련주도 막 급등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 근데 말로만 하고 안 했어. 네,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부동산 관련된 정책을 믿으시면 안 돼. 네, 진짜 이거 믿으면 안 돼. 그때 문재인 때 집값이 많이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부동산 공급이 부족해서 그렇잖아. 이것도 되게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그때 부동산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 올라갔다 했잖아요. 집값 올라갔다고. 근데 부동산 공급이 된 게 없는데 지금 왜 집값이 떨어졌을까? 미분양이 속출하고. 앞뒤가 말이 안 맞죠?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된 기사도 믿으시면 안 돼.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원 신규주택을 공급한다. LH가 직접 시행 도입. 이런 것도 있어요. 6만원인가? 얼마 안 됐는데? 뭐 쭉 얘기 나갔어요. 근데 믿지 마세요. 일하는 척 하나보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아셨죠? 그런 대충 그렇게 넘어가죠. 근데 어쨌든 테마주가 움직였어요. 그거 얘기하려고. 테마주 움직였는데 어떤 식으로 움직였느냐. 사람들이 동신건설 여기서 많이 샀죠. 4월달에 윤석열 탄핵되고 나서 많이 샀잖아. 이재명이 정권 잡으면은 기본주택 기본으로다가 기본적으로 살게 쫙 깔아서 기본적으로 살 수 있게 해줄 거다. 이래갖고 많이 샀잖아요. 망했지 뭐. 그때 79,000원이 고점이었거든요. 79,000원. 최근 저점이 얼마였냐면 16,000원이었어요. 몇 분의 1 토막이냐? 거의 5분의 1 토막입니다. 거의 5분의 1 토막. 그리고 오늘 상한가 직전까지 갔다가 이렇게 끝났어요. 이거 뭐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오늘 오르긴 하더라고. 반응은 하더라고. 죽었냐? 죽진 않았어요. 꿈틀거리더라고. 몇 개 더 있는데 KD 동전 주긴 하는데 얘 상한가 같고요. 거의 반 잡주라고 보시면 돼요. 일성건설 들었다 놨고 동부건설 10%. 얘는 또 괜찮아. 또 금호건설 5%. 건설 중소형 건설사 중에 돌아선 것도 있어요. 근데 아까 일성건설하고 동부건설은 왜 이래요? 일성건설이랑 동신건설 왜 그래요? 이재명 테마주였어요. 네, 못 돌아서는 거라. 개미들이 하도 많이 물려가지고. 그 다음에 선목에스펌이 무슨 저기 대주주가 여기 뭐 주식 산다고 그러던데. 요거하고 금강공업이 이제 두 개 다 급등했거든요. 요거는 건설 쪽에 이제 건축이나 건설 쪽에 좀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뭔지. 거푸집 만드는 회사. 집 질 때 가장 초기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가 거푸집이거든요. 그거 급등. 그러니까 이재명 정책주가 급등했다 안 했다? 급등했어요. 반응을 해요. 근데 앞으로 이게 많이 갈 거 아니야? 좀 그러진 않을 것 같아. 근데 제가 왜 이거 설명했냐면 의미를 두는 거죠. 움직였네? 반응을 하네? 이렇게. 아, 개별주 테마주 움직일 수 있는 아직 불씨가 남아있네? 이렇게 보는. 아까 화성 RNA도 마찬가지고 조선 기자재도 보여드린 이유와 마찬가지고. 그 요즘에 로봇주 중에 올라가는 거 있어요. 로봇도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스맥 이런 회사들. 로봇도 꾸준하게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까요? 기후 에너지 환경부를 만드는데
이게 왜 쪼개는 줄 아세요 이거? 죄송한데 중국 도와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 왜? 종목은 현대에너지솔루션 보시면 그 대형주지 않습니까? 대형주는 오늘 10% 올랐거든요. 급등 이유는 정부에서 기후에너지 환경부를 신설한대요. 전 세계는 탈원전이 아니고 탈신재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녹색, 신재생 이런 거에서 태양광 이런 거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유럽도 이제 그거 하다가 계속 그 10년, 20년, 30년 그거 하다가 전기세 폭등하고 막 그래가지고 민심 막 뒤집어지고 하니까 좌파 정권들이 이제 저기 권력을 잃고 우파 정권들이 들어서잖아요. 트럼프도 이제 이건 뭐 태양광, 녹색, 신재생 이거 사기다 그러면서 화석연료 계속 한다고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관세 협상할 때 우리나라도 미국의 LNG나 이런 거 많이 사주기로 하지 않았어요? LNG가 신재생입니까? 아니잖아. 미국산 원유하고 이제 미국산 가스 많이 사기로 했는데 많이 산다며. 안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후에너지 환경부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겠대. 중국도 미친듯이 원전 짓고 중동에 있는 산유국들도 미친듯이 원전을 짓고 미국도 원전 짓고 우리나라하고 같이 하자고 하는데 우리는 이거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거 왜 만드냐고. 뭐 중국 도와주려고 하는 거지. 중국 태양광이나 이런 거 다 풍력이랑 다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짓말 같다고요? 이 기사를 보세요. 어쨌든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그때 급등했는데 반응을 하더라 이거예요. 이거는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구분해서 보셔야 돼.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뭘 정부에서 발표를 하니까 테마주가 움직이네? 땡큐. 그 정책을 발표해줘서 고마운 게 아니고 시장이 살아 움직이니까. 여기서 이제 코스닥 지수만 좀 더 올라가고 사람들의 심리가 조금 개선되면 테마주 확 날아가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땡큐라고. 근데 잘 보시면 둘로 쪼개진 원전 뭔 소리냐. 그러니까 기후에너지 환경부를 신설하면 원전 건설은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 하고요 수출은 산업부에서 한대. 이걸 왜 쪼개? 기후에너지 환경부는 뭐하는 될까요? 신재생에너지 뭐 그런 거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 원전은 탈원전하겠다는 속셈인데 잔머리를 무지하게 쓰더라고. 이거 알고 계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거꾸로 질문하실 수 있겠죠. 그럼 원전 테마주 하면 안 되겠네? 아니, 하세요. 하셔야 돼. 미국이 하재잖아. 미국이. 여러분 그거 못 느끼세요? 미국이 하자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이 미친 정치인들은 우리나라 기업들 어떻게 하면 그죠? 노조를 이용해서 망하게 하고 그죠? 네, 뭐 상법 이런 거 추진해가지고 망하게 하고 다 망하게 세금 뭐 법인세 더 내게 해서 망하게 하고 망하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중국 아가리로 표현할게요. 중국 아가리에 넣어주려고 막 그러고 있는데 미국이 거꾸로 뭐예요? 힘들지? 미국으로 와. 안 올 거야? 관세 맞아. 확 때리니까 어때? 미국으로 오고 싶지? 예, 미국 갈게요. 미국으로 막 가요. 지금 막 가니까 미국이 이제 여기서 딱 뭐예요? 현대하고 LG 직원들 확 체포해가죠. 왜? 니들이 미국으로 온다고 할 때 바이든 때도 그랬어요.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되게 잘해주거든요. 혜택을 많이 준다고. 그래서 데리고 왔더니만 현지 직원들 미국인들을 고용하라고 그랬더니 고용 안 하고 한국인들만 쓰고 앉아있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괘씸하겠죠.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미국으로 유도를 하면서 손보는 거라. 이재명도 손보고 기업도 손보고 그런 짓 하지 마라. 잔머리 쓰지 마라. 미국인 고용해라. 그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주면 돼. 맞춰주면 돼. 어느 정도. 응? 어느 정도 맞춰주면 된다고. 근데 제가 지금 얘기 왜 드렸냐면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우리나라 기업들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 이거 도와준다는 표현은 뭐 각자 알아서 생각하세요. 도와주는 걸 수도 있고 그냥 미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땡겨가는 거예요. 일로 와서 해 이러면서. 맞잖아요. 현대제철이 미국으로 왜 갔는데 철강지금 이러다가 중국한테 다 먹히게 생겼거든.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비화대지 우리나라 뚫고 들어오잖아 지금. 원전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래 지금.
미국으로 지금 피신 간다고, 피난 간다고 지금. 이러다가 이제 타이어 회사들도 가게 생겼어. 타이어 노조들도 지금 되게 심하니까. 그죠? 조선도 마찬가지. 조선도 가잖아, 조선도.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망하게 생겼으니까 다 간다고 지금. 그 원전도 포기하지 마시라니까요. 미국 때문에 안 망하게 생겼어. 미국 때문에.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아직 이제 어려요. 근데 하나는 고등학생이고 큰애는. 근데 만약에 아버지 원전 학과를 가볼 거야 그러면은 간다고 이제 고민한다면은 저는 좀 저도 같이 고민할 것 같아요. 보통 같으면 야,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뭐 미쳤다고 원전을 가? 안 돼! 막 이럴 텐데 원전? 좀 멀리 내다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왜 이재명 뜻대로 안 될 것 같아서. 요즘에 돌아가는 거 보면 확신을 가졌습니다. 아, 이재명 뜻대로 절대 안 되겠구나. 트럼프가 저렇게 때리는 걸 보고 미국은 지금 보수가 정권 잡았으니까 미국 보수 정치인이나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우리나라에 관심을 무지하게 많이 갖습니다. 요즘에. 미국 뉴스 직접 한번 보세요. 한국 얘기 많이 나오고요. 이재명 얼굴이 미국 뉴스에 많이 등장해요. 좋은 뜻으로 나쁜 뜻으로 직접 확인해 보세요. 관심이 많구나. 잘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에 주식하시면서 마음이 많이 힘드시죠? 그죠? 망할까봐 힘들고, 그죠? 네, 답답하기도 하고. 그럴 때일수록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놓으세요. 제가 요즘에 저녁방송하면서 저도 할 얘기 없어요. 전문가가 할 얘기가 없을 때가 얼마나 힘든데. 요즘같이 이제 이렇게 흉악하고 더러운 장에, 그죠? 매일같이 방송하는 전문가가 어디 있어? 여러분들 저한테 지금 방송 들으면서 뭐 10원이라도 내세요? 안 하잖아. 저도 여러분들한테 돈을 뭐 저기 내라고 한 적도 없고, 회원가입하라고 뭐 제가 뭐 징징대거나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죠? 네. 저도 뭐 맞출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는데, 맞춰도 그냥 조용히 방송하고, 틀려도 뭐 틀린 거 있으면 이렇게 해서 내가 생각이 틀려도 얘기하고 방송 계속 하잖아. 이런 사람은 드물어요. 왜 이걸 계속 하겠냐고. 힘내시라고. 힘내셔서 나중에 정신이 좀 드시거든. 그때 우리 방 회원으로 들어오세요. 나중에 들어오셔야지. 그죠? 언젠가는 들어오셔야지. 그러니까 살아남아 계시라고. 여러분들이 살아남아 계셔야 나중에 우리 방 회원으로 뭐 들어오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요. 그죠? 네. 맞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옛날에 그 신세계 영화에 나오잖아. 살려는 드릴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살아 계셔야지. 그죠? 네. 힘내시라고요.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좌파고 우파고 난 상관 안 해요. 돈 벌려고 주식하는 건데 뭘. 안 그래요? 네. 일단 여러분들 정치적으로 막 바꾸어 드릴 생각은 전혀 없고요. 일단 살아남으시고, 그러려면 여러분들 마음이 좀 가벼우셔야 돼. 그러니까 자꾸 더러운 거, 안 좋은 거 보지 말라니까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안 좋은 얘기 안 하잖아요. 긍정적인 얘기만 하잖아요. 안 좋은 게 있으면 있다고 얘기를 해드려요. 근데 피해야 되면 피할 수 있으면 이제 피해야 되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피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만 계시면 돼요. 아셨죠? 오늘 이제 제가 해드린 얘기를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한 줄로 딱 정리하면 이겁니다. 코스닥이 강세이면서 종목들이 반응을 합니다. 반응한다고. 이 상태로 좀만 더 올라가면요, 코스닥 지수가 조금만 더 올라가주면 테마주 가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정권이라고 테마주가 가잖아. 문재인 때도 똑같았다고 얘기해드렸잖아. 문재인 때도 똑같았다고. 응? 다시 한번 문재인 때도 똑같았어. 그때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돈 많이 잃었어. 그럼 그때 뭐 민주당 지지자들은 하나도 안 불안했을 것 같아요? 똑같이 불안해했어. 지들이 뽑아놓고 지들이 불안해가지고 막 그랬다니까. 똑같다니까요. 그때랑 레파대로 똑같다고. 그러니까 좌파 우파건 그냥 돈 벌고 싶으시면 가만히 계시면. 그 다음에 알테오 좀 보시죠. 요 얘기가 끝낼게요. 벌써 40분 넘었다. 아침에 알테오젠이 2% 정도 살짝 떠서 출발하더라고. 네, 엉덩이를 잠깐 들었다 놨다요. 좋아, 아주 좋아. 리가켄바이오 아침에 3% 상승 출발했는데 끝날 때 이렇게 끝나더라고. 조절을 하더라고요. 네, 조만간 가게 생겼어. 그죠? 얘네들 들이면 코스닥 지수 폭등 나옵니다. 얘네들이 여기서 꺾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올라갈 확률이 지금으로 봐서는 한 70%고요. 다시 내려올 확률이 30이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만약 얘들 올라가면은 코스닥 불품 씁니다. 올라가는데 별로 방해도 안 받을 것 같아요. 왜 개미들이 다 인버스 들고 있어서. 응?
관심 종목에 올려놓고 항상 보세요.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이 지금 바이오주의 대장이 아니에요. 지금 걔네가 아니야. 얘네 둘이요 지금. 네. 아셨죠? 뭐 좋은 거예요 이게. 얘네들이 코스닥 시총 상위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가면 많이 가요. 하나 빼먹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오늘 급등했거든요. 양봉 시원하게 나왔죠. 너 왜 갔니? 라고 물어보니까 정부에서 바이오 산업 육성해 준다고 해서 갔는데요. 요즘에 그거 아세요? 미국이 금리 인하할 때 수혜주가 바이오주래. 우리나라 바이오주래요. 왜 자꾸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어 갈까? 주식하면서 저도 바이오주를 많이 해봤지만, 공략을 많이 이제 회원들 많이 시켜드렸지만, 바이오주가 올라갈 때 금리나 수혜주라고 프레임을 씌운 건 난 처음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은근히 그렇게 만들더라고, 분위기를. 네, 미국 금리나 수혜주가 바이오주래. 미리 그렇게 만들어 가던데요. 자,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미국이 금리 인하 할지 안 할지 볼까요? 그 얘기 안 했구나.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약간 흔들렸거든요. 그 이유가 고용지표가 되게 안 좋게 나왔어요. 고용지표가. 그래서 금리 인하를 이번 9월달에 확실하게 할 거고요. 10월달에도 연달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답니다. 요거는 패드워치 툴이라고 해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 미리 알아보는 그 지표인데, 0.25% 금리 인하할 가능성 89.2%. 요건 뭐냐? 0.5%, 한 번에 0.5% 금리 인하할 가능성 10.8%. 둘이 더하면 100%입니다. 즉 9월달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 100%로 보고 있고요. 10월달에 금리 인하 요거 있죠? 네. 10월달에 금리를 0.25% 인하 추가로 또 할 것 같다. 73%. 아니야, 0.5% 세게 할 수도 있어. 8.7%. 합하면 80%가 넘죠. 네. 그럼 9월이랑 10월달 연달아서 금리 인하하면 주식시장에 갈까 안 갈까? 간다니까. 안 간다는 놈들 있으면 저한테 좌표 좀 찍어주세요. 가서 제가 들이받고 올게요. 혼내줘야 돼, 나쁜 것들. 사람들 헷갈리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그리고 제 뒤에 그 무소TV 김 실장님이라고 있거든요. 이분이 테마주 이분도 잘하세요. 테마주 잘하시는 분인데, 지금 여기 유튜브 들어가시면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테마주 위주로 설명을 그날 잘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 방송도 들으세요. 항상 제 뒤에 방송하시거든요. 저 끝나면은. 네. 네. 오늘은 저기 정부주택 공급 대책 발표 수혜주들 있잖아요. 쭉 정리해서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들어가 보세요. 저보다 아마 더 오늘 테마주 움직인 거에 대해 자세하게 얘기를 하실 겁니다. 네. 참고하시고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자, 여러분들 아무튼 수고들 많으셨고요. 네, 모두 편안한 밤 되시고, 이제 더위가 물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